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한일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요? 양국 사이의 현안들, 켜켜이 쌓인 숙제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강창일 전 주일대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관계 좋았습니다. 예, 네. 참 좋았어요. 예, 아주 이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 한일 관계 좋습니다. 본래. 근데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 파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근데 근래는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 역사적 사실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잘 안 맞는 게 대법원 판결이 났고 11년 전부터 1912년 와 있을 때부터 이명박 시 때부터 아주 나빠졌죠, 관계가. 예, 그래서 요번에 어디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는 그런 식으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사실하고 잘 안 맞는 얘기고. 네. 그때 독도 갔다 오고 또 천황에 대한 이상한 발언해가지고 한일 관계 악화됐고. 제가 일본에 대학교 강연 갔었는데 왜 이명박 정부 막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고 그리고 일왕에 대해서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태도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식당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냥 그때 일본에 마침 갔었는데 네. 원년맹일로 식당에 갔는데 그냥 일반 보통 이 식당 주인이 그런 식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전 정부 비판하기 위해서 어쩌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아베 일본에서 마침 구구적인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주 관계가 이제 나빠졌죠. 그렇죠. 아베 좀 극우적인 그 성향이 한일 관계를 해쳤죠. 예. 그래서 관계가 아주 나빠진 거예요. 네. 그게 본질적이지 뭐 우리 정부의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나빠졌는데 우리 때문에 나빠진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죠? 자, 대사님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사님. 한일 관계 복원하고 뭐 미래를 향해 나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 한국만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화답도 하고 호응해야 된다. 저 주장이 그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일본 전범 기업이 동참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과하고 이건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얻어내지 못하면 역사를 팔아먹은 게 됩니다. 그래요? 이건 오랫동안 제가 주장해왔고 일본에 대사할 때도 정치인들이 많이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서 좀 답답합니다. 일본 정치인들도 공감했습니까? 사과와 배상에 대해서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의 청구권이 문제.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문제거든요. 사적 청구권이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일협정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한일협정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고 사적인 개인의 국가는 개인의 외교 보호권만 방기할 수 있지 그 국가가 더 이상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기업에 대해서 사적인 사람 거래하는데 어떻게 그 국가가 개입합니까? 그건 상식이죠. 그게 상식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3자 변제 방식, 사과 없는 변제 방식 이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 해법을 듣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루아침 내놓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결단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대의변제의 틀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기업이 낼 수도 있고 국민 성금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정부가 대신 낼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예, 이번에는 기업이 돈 내라 이런 거거든요. 이건 예.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부가 예. 그 기업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삼성하고 미르재단 사건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너무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때에 이제 그는 기업 차원에서 한일 경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 차원에서 먼저 얘기하고 그랬을 때 정부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 국민 선거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단 하나 정부가 먼저 대의변제하게 되면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이른바 문희상 의장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각각 뭐 비슷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인데 그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정부가 먼저 발표한 게 문제라 이거죠, 저는. 예. 그렇습니까? 기업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업이 나왔다. 네. 예, 아니죠. 정부가 먼저 주장을 했다. 이게 문제예요. 네네. 정부가 먼저 나왔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승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승적인 판단은 맞습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 의도는 아주 대승적이 아니라 지극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전개되는 모습은 되게 졸속적이고 아마추어적이에요. 네. 백기통한 게 되어버렸잖아요. 일본이 계속 주장한 게 저희들 보고 그 일본이 가해자인데 저희들 보고 대안을 갖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줄곧 얘기해 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테이블에 앉아서 역사 문제는 논의하자. 진작에 논의하자.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압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줄곧 사인을 보냈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 것처럼 예. 비춰졌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화나있죠. 역사를 팔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 절차가 아주 잘못됐어요. 왜냐하니까 이 과거사 인권이 문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피해자의 동의 없고 또 하나는 이건 중차된 한일 간의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게 어리둥절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나 있죠. 60% 이상이 지금 반대하는. 아니요, 좀 화난 사람 많습니다. 굴욕적이라고.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컵의 절반의 물을 채웠으니 남은 절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일본이 그럴까요? 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일본 정부 보고 꼼수 부리면서 쪼잔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대승적으로 대국적 차원에서 이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협상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협상하던 거 전부 스톱시켜놓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일본 정부가 호응하고 화답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한일 관계 정상화. 우호 증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도 참 필요한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을 던졌으니 일본에서 받아들여서 좀 한일 관계 우호 증진에 좀 나서줬으면 좋았다 하는 게 기가 정부에 대한 저희 요망 사항입니다. 네. 한일 얻어내야 됩니다. 한국 정부는. 네, 얻어내야죠. 네. 네, 네. 한일 정상회담 열렸는데 윤 대통령 네. 일본에 갔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일본 정부에서 윤 대통령 이렇게 좀 이렇게 환대하고 있습니까? 환대하는 거죠. 그래요? 아주 거기 가만히 앉아서 떡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환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별로 이 국민들이 보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환대하는데 오므라이스 준다고요? 아니, 오므라이스 좋아한다고 해서 중간이 그런데 문제는 그저께는 만찬을 2번 한다고 또 오므라이스 나온다고 그건 윤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니까 좋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어떻게 뉴스거리가 되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발표를 합니까? 그거는 국민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므라이스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럴 계제가 아니죠. 예.
두 번 먹는 거 그럴 거 얘기할 게 제가 그렇게 가심나는 좋은데 끝난 다음에 그게 사전에 그게 뉴스거리가 돼서 우스개가 돼버렸거든요. 예. 예, 아주 답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요. 예. 아니, 대사님, 외국에서 큰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뭐 줬어? 김치볶음밥. 그러면 주변에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거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좋아하신다니까 그걸로 적대하는 거. 오므라스도 뭐 고급 오므라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겠죠. 뭐 소주도 한잔하면서 일본사기라도 한잔하면서 네.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 아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강 대사님께서 네. 배상 해법 반대한다. 국민 60%가 반대한다는 그 조사 얘기했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에서 15일간 조사했습니다. 참 사과가 없는 해법 반대한다. 응답이 60%였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공감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민 설득은 별로 일본한테는 걱정 마라 이런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한테는 안 내서 일본에서는 윤 대통령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게 아주 대단하다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당장 거기 하나도 코안 풀고 그냥 전부 그냥 자기 요구 100% 됐으니까 그래서 기시다 정부의 그 지지율이 그냥 4%인가 5%인가 뭐 일본 어디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네.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내려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굴욕적이 되고 구걸해버린 꼴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 설득을 해야 돼요. 이 피해자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의도는 좋습니다. 정상화 시키다 우호증진하겠다. 그러나 절차 과정이 생략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희 귀국한 다음에 국민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대통령이라 이거 참 전에 못 보던 일입니다. 네, 그래요. 예. 전에 못 보던 일이에요. 근데 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는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예,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존경심이 있었죠. 네. 예, 일본에서 되게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전부 용서해주고 예. 이제 미래의 과거의 정확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의 장벽으로 나가자 해서 일본 의회에서 발표했는데 모든 일본 의원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도 했고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을 아주 존경하죠. 많은 일본 분들이 네. 여야 관계없이. 예. 알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이것 말고도 과거사 말고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숙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걱정이 한국에서는 반일 분위기가 고조될 것 같고 국민들 차원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지나가자. 과거는 다 끝났다. 이제 과거는 꺼내지도 마라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한일 간의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군함도의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했던 문제, 또 지금 사도광선에 등재하려고 하죠. 이것도 전부 과거사하고 연결된 문제고요. 예.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 중요해요. 문제, 네. 예, 그것도 있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엄청나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과거 역사와 관계된 문제들, 그다음에 독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심히 걱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윤 정부가 만에 하나 매국매적적 정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 또 그런 정부가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서 국민을 보면서 정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군사정보협정.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과 그리고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 때도 못했던 일이다. 이런 얘기를 김종대 의원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못했다가 그 다음에 지소미아를 맺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한미일 안보 공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소미아가 하다가 지난번에 아베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에 그걸 유예를 시켰는데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이 종료시키지 않고 유예했다가 지금도 계속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성과물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작동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일본의 고도의 또 윤석열 정부의 고도의 정략적 차원의 발언 아닌가. 현재 하는데 갑자기 지소미아 얘기까지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려서 안보 유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대사님 처음에 일본 가셨을 때, 예. 아베 정부에서 굉장히 좀 푸대접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아베 후에 갔어요. 아베 후였습니까? 예, 아베가 실권을 갖고 있었고요. 예. 푸대접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위안부 재판 결과가 났어요.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은 그렇게 환대를 해주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냥 저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환대하는데? 예. 일본 정부 외무성이라도 이런 데는 각 당에도 만나는 거 조심해달라. 네. 만나면 이상한 사인을 보내는 게 된다. 제가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만나지도 말아라 이랬다고 해요. 자, 그 당시 썰렁했어요. 예. 그 당시 썰렁했는데 한일 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주 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보냈고요. 예. 그런데 그때 아주 이 한일관이 냉랭했을 때인데, 그래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일본을 방문하고 정상화시키려고 했고, 네. 그래서 여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많은 협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 결실을 못 맺어서 되게 아쉽게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니까, 예. 그때의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도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면서 이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려고 했죠. 많이 친척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냥 그쪽에 일본 쪽에도 강경파가 있지 않겠어요? 예. 반한파들이 있어요.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 반한파, 자민당 내에도. 네. 아베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이 저는 아마 제어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문재인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먼저 하셨군요. 그리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예,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끊겼어요. 예. 그리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외교적 대화가 수독돼 있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많이 진척이 안 됐는데도 실무자선에서는 많이 얘기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승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임 대통령께서 올 스톱해라.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피해자 입장. 사법부 입장을 뒤집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강창일 전 주일 대사였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했다는 언급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조사 개요하고 동일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6일에서 8일 조사했는데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7%였는데 35%로 13일에서 15일 조사에서는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열리고 있는데 큰 성과 얻어오기를 이렇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